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 황금 밀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20대에 시작한 황금 밀크가 어느새 30대가 돼버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4년 용의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해부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실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출산율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해당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결혼을 했어야 될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제가 MZ가 미래다, 90년생이 돌아왔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비난했던 것처럼 그 윗세대가 있는데 아랫세대한테 기대를 맡긴다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일단 핵심이 되는 얘기고요. 1983년생. 자, 그러면 대략 40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기준 잡고 뭐 대충 계산해서 한 40살이라고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좀 안 좋긴 한데 보기가 대략적으로 국시국착해 보겠습니다. 40살의 인구는 대략 한 700만 명 가량 800만 명으로 추산할게요. 대략 800만 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0만 명 중에서 이 중에서 기혼자와 미혼자를 보면 되는데 결혼을 65% 가까이 했고요. 남성분들은 35%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3명 중 1명은 안 했다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78% 대략 한 80% 했고요. 안 하신 분들이 5분의 1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합치게 되면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5분의 1 정도 남녀 포함해서 40대는 결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명 중 1명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대가 먼저 결혼을 선도하고 나아갔어야 하는 세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남자 여자 통계 자녀의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 한 명을 낳거나 두 명을 낳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딩크족도 있죠. 좀 비중적으로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3명 이상.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한 명을 가지면 2명 갖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 아이가 2명인 경우가 거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3명까지 포함하면 과반이 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없거나 아니 없는 경우 제외하면은 거의 과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명 이상인 대한민국의 애국자분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나머지 제가 5분의 1 정도가 혼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이 지금 두세 명씩 난다는 건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두세 명 나면은 완전 애국자죠. 세대 뭐 이제 이 주택 소유 비율은 다음 자료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만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예. 지금 윗세대도 지금 30대 중반 이제 40대를 보는 세대가 지금 이런 시국이 있습니다. 아랫세대는 더 처참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군대라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진출 연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화 같은 경우도 이상한 문화가 자꾸 퍼지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실게요. 1984, 제가 왜 5년 뒤인 세대를 비교했냐면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좀 놀라운 도표가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은 자, 40살이 되셔서 유주택자가 40%고 무주택자가 60% 정도 됩니다.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난 부동산 버블 세대를 받아준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7대 3 정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대략 지나가다가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다 무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8년생. 자, 5년 뒤인 세대예요. 5년 전 세대예요. 자, 보면은 35살인데 굉장히 처참하죠. 반대편이랑 이 차이가 좀 많이 비교가 희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유주택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전체로 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분의 1 정도는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죠. 이거는 뭐 남녀의 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4분의 1 정도 남자들은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5분의 1 정도 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에 대한. 왜냐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을 모아서 보통 자가를 보유하고 싶다는 열망이 여성분들보다 좀 더 강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그런 경우도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35살 얘기하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는 34살 정도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자가 여부가 없냐, 또 그것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지금 2세대가 35살인 2세대가 빨리 혼인을 해야 되는 세대인데 전혀 혼인에 대한 뭐 주택의 소유로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경향이 좀 있다. 집값이 비싼데 어떻게 사냐? 집값이 비싸도 사는 사람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다 부모님이 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열심히 자기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 정,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35살에서 40살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국내 거주 2022년이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아마 조금 더 늘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미혼 같은 경우는 전체로 토탈로 하게 되면은 대략 3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거의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보셔도 결혼 안 했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 주택이랑 뭐 이제 기혼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주택 소유 현황을.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60%가 됐고 아까 봤던 통계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비율이 좀 다르죠. 그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혼인을 많이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5살을 볼게요. 반반이에요. 진짜 정말 첨예하게 반반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6대 4로 미혼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세대가 사실 결혼을 해야 되는 세대가 맞거든요. 빨리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되는 세대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혼인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럼 문화적인 것도 좀 강하고요. 분위기도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세대가 지금 사실 이 1988년생 89년생, 90년생 이쪽 세대부터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압박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게 굉장히 희한하게 휩쓸고 간 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욜로 문화도 이쪽 세대에서 한번 휩쓸고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가 부채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살면은 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분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전부 다 한탕주의, 코인 한 방, 뭐 주식 한 방,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한 방 있을 수 있어요.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그 당첨자가 될 수가 있지만 당첨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보편적인 경우는 당첨자가 안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 혼자 산다라든가 뭐 나는 솔로 등등 이런 프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그만큼 미혼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5살이 더 많은 세대인데 50%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아까 그 40대가 지금 40살이 8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세대들도 지금 다 그거 시청하고 있다는 시청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는 무슨 SNS든 방송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런 여론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쓸데없는데 돈 때려 붓는 것도 돈 때려 붓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고요. 우리가 찾아서 보지 않게끔 이렇다더라 그걸 바로 알 수 있어서 구청에 가서 어떤 혜택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바꿔야 되는 게 다들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번 실패하면 못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하면 못 일어나다가 실패해도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고 성실히 살면은 열심히 모아서 적금해서 저축해서 청약이 되든가 아파트를 매수한다 대출을 끼고 매수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 수 있다는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해서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 지금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고요. 결혼이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오은영 박사 그 리포트도 굉장히 사실 안 좋게 보는 게, 저걸 보면 결혼하기가 싫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결혼하기가 싫어요. 남편이 뭐 무슨 정신병이 걸렸다든가, 뭐 대화 소통이 아예 안 된다든가, 뭐 남편 와이프 분도 무슨 뭐 병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칠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식들도 나와서, 부모들은 멀쩡한 자식이 좀 흔하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미쳐 날뛰는 경우 보면은 저 같아도 결혼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진짜 빌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결혼하기 싫어요.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옛날 걸 러브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러브하우스 뭐 그러니까 행복하게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슈돌처럼 이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부정적인 그 것에 콘셉트가 맞춰져 있지 않나. 물론 제어스가 잘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도움이 되고 돈을 번다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언론이나 TV 매체에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주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을 안 하고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 나온 세대 40살, 35살, 지금 이 세대에서 빨리 혼인을 해서 출산율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세대에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굉장히 늘어난 만큼, 지금 남성들 코스로 따지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27, 8 돼서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은 벌어 들이는 돈으로 한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모았을 텐데, 한 돈 100만 원씩만 모았다고 가정해서요. 그럼 이제 그 세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차곡차곡 나가야 되는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지금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비율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원래 나약한 수컷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사람도 어쨌든 동물의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분들의 경우 그거보다 좀 더 낮은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아까 800만 명 중에서 미혼이 지금,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에 800만 명 중에서 미혼이 지금 120만 명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이대로 나이 먹고 늙으면 이 사람들 부양해줘야 되는 또 세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기 전에 빠르게, 이 5년 전인 세대를 빠르게 지원을 해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극단적인 극약 처방도 나올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출산율이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대로 일단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세대는 안 봐도 비디오에 뭐 30살은 당연히 결혼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예. 언제부턴가 이렇게 늦게 장가 시집 가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자금이나 돈을 빨리 모으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때려붓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 SNS든 방송이든 뭐 드라마든 그런 거를 시청률 잘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드라마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닥쳐오는 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나.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제가 방송 돌면서도 봤거든요. 굉장히 엄마 아빠 고생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린 아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눈이 다크서클 시커멓게 있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 누가 보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거를. 그런 거 말고 아이랑 방긋 웃으면서, 아이 울어도 엄마 아빠 웃으면서 우리 애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둘보다 셋, 셋보다 넷,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좀 나라에서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힘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 문화 바꾸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지만 안 됐으면은 이젠 극약 처방도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0.7명, 0.6명 이 정도 이렇게 막 추산율 되는데,
얘들이 지금 나머지 나중에 사회복지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저 미혼 세대들이 70, 80 먹었을 때 부양하게 되면은 그게 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죽고 나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이 굉장히 무겁다. 지금 빨리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돈을 엄한 데 때려 붓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직관적이고 필요한 데 때려 붓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빨리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랑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초부터 쓸데없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결혼해라 결론 이 소리인데 저는 혼인을 굉장히 장려하는 유튜버입니다. 네, 비혼을 권하는 유튜버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결혼하시라는 유튜버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나중에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는 자손을 번식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새해부터 또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이런 소리를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으시면 댓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시끄러운 유튜브 잔소리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